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보호의 원자 모형 수업을 함께하게 될 오유재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리고 수소선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의 연관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분광기를 이용하여 수소 기체의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였죠. 수소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선으로 관찰되었어요. 자, 오늘은 이 수소선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러더퍼드가 제시했던 원자 모형대로라면 원자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며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어요. 전자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원자핵 주변을 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기력에 의해 가속되고 궤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결국 원자핵과 충돌되면서 원자는 붕괴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선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궤도가 연속적인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연속선 스펙트럼이 나와야 했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보고 발먼은 수소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이 빨간색, 초록색, 푸른색, 보라색 사이에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이 규칙성의 이유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그 덕분에 보어는 이 관계식을 통해 전자의 에너지의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이 그림과 같이 한 아이가 계단에서 공을 굴린다면 그 공은 위치 에너지가 큰 계단 위에서 에너지가 낮은 아래쪽으로 통통 내려오게 되죠. 이때 공은 어느 계단이든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보어는 이와 같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있을 수 없다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흔히 행성형 원자 모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원자 모형에 나타난 것처럼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원형 궤도에 따라 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궤도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원형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궤도를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요.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로부터 K, L, M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여기서 소문자 N을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전자는 이렇게 각 양자수에 해당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양자화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양자화는 무엇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도록 덩어리져 있다는 뜻인데요. 전자가 각각의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졌다는 점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핵심인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전자가 같은 껍질에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마치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는 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를 통해 빛이 방출되죠. 보호의 원자 모형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이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계단 형식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K 껍질은
원자핵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되려면 에너지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즉, 이 과정 가운데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M 껍질의 전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비교적 멀리 있기 때문에 원자에 잘 붙어 있지 못하고 불안정적입니다. L 껍질은 비교적으로 원자핵과 가깝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며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에너지 준위인 M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인 L 껍질로 전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정적인 껍질로 전이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각 계단 즉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왼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n의 제곱분의 1을 상수인 마이너스 1312에 곱해주면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정확한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주양자 수를 의미하고 이 에너지 식을 이용하여 전자의 전이에 따른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차이는 나중 상태의 에너지인 EF에서 처음 상태의 에너지인 EI의 차이로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다면 에너지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중 껍질인 K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에서 처음 껍질에 해당하는 L 껍질의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플러스 984kJ/몰이 됩니다. 양수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에너지가 방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더 자세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만약 K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L 껍질로 전이되면서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여기서 바닥 상태란 원자의 전자 배치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이며 들뜬 상태는 전자 배치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출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들뜬 상태였던 전자가 더 안정되고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본 선들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발먹해야 할 빛들입니다. 들뜬 수소 연자가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빨간색은 그림에서 보이듯이 에너지가 작고 에너지와 비례한 진동수 또한 작습니다. 그렇다면 파장은 길겠죠. 보라색은 양자수가 6에서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수소선 스펙트럼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어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어의 행성형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 부분을 잘 읽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